그러면 말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사회랑 말씀을 둘 다 맡게 돼가지고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해부학을 전공으로 배웠었어가지고 인체 신비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교회학교 때 전체 말씀에 이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걸 알아감으로써 섬세하시고 능력 있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고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처음에 이제 주로 전공하고 있는 근육이나 뼈대 이런 부분만 좀 간단하게 하고 다른 걸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사람이란 게 엄청 심오하고 섬세하게 되어 있어서 좀 처음부터 하나하나 나누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신비롭게 다가올 것 같아서 처음부터 기본적인 세포부터 해서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기보다는 좀 짧고 굵게만 굵으려나? 짧고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포랑 뇌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이제 복잡한 구조적 단계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 구성으로는 여기에 이제 물질의 기본 단위가 되는 원자가 있고요. 이 원자들이 어떠한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분자가 됩니다. 이러한 분자들끼리 모이면은 고분자가 되고요. 그 고분자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이제 이런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세포핵, 리보솜, 골지체 이러한 조직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한 소기관들이 모여서 세포 하나를 만들고요. 그 세포가 여러 개 모여서 여기 보이시는 조직을 만들게 되고, 이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형성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모여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의 형태를 가진 개체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잠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비행기랑 옆에 사진은 흔한 배가 아니고 항공모함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좀 복잡하고 좀 크고 부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를 가져왔는데요. 혹시 여기 이 비행기와 항공모함을 구성하는 부품은 몇 개 정도 들어가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거를 몇 개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군사적 기밀이라서 정확한 걸 찾을 수가 없고요. 비행기도 거의 마찬가지여가지고 대충 한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부품이 모여서 이렇게 비행기와 항공모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세포 몇 개가 모여서 사람을 만들까요? 하나의 세포가 30조 개가 모여야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제가 중고등학생 때 과학 시간에 배웠을 때 60조 개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최근 논문에는 또 30조 개라고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과학자들도 정확한 숫자를 몰라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세포 하나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좀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리보솜, 뭘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오, 준호 맞췄어요.
이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장 역할을 하고요. 여기 리소좀 아시는 분? 다 써져 있죠.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의 작은 부분들도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도면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사실 이거 저도 하나도 모르는 내용인데 그냥 좀 신기해서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수많은 일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30조 개가 넘는 세포가 하나의 유기체를 만들게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명한 과학자들의 말을 살펴보자면 이분은 20세기의 최고의 화학자로 알려진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연구를 하다가 단 하나의 살아있는 인간 세포가 뉴욕시보다 더 복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분은 하나의 세포가 인간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 무엇보다 복잡한 게 사람이에요. 네. 세포를 더 깊게 들어가면은 너무 어려워서 간단하게 하나만 보고 세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나선 구조가 뭔지 아시겠나요? 네.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 있고 그 세포핵 안에는 DNA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를 쭉 펼쳤을 때 길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나요?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 길이를 쭉 펼치면 대략 2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세포가 몇 개 있다고요? 30조 개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 이어붙이면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 길겠죠? 근데 사실 사람 몸에 세포 모두가 DNA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 몸의 한 10% 정도만 DNA를 가지는 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3조. 네, 3조 곱하기 2m. 계산 빠르신 분? 6조 m를 이제 킬로미터로 좀 바꿔주시면 몇 미터가 나올까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저희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하는 거리가 77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사람 한 사람의 DNA를 쭉 이어붙이면은 그 거리를 한 8,000번 정도 왕복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세포는 저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포는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실 저도 세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가지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기회가 된다면은 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뇌에 대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무게가 한 1.4kg에서 1.6kg 정도 나가요. 성인 평균 이 정도 나가고 대충 몸무게의 한 2%에서 3%를 차지하고 있는 뇌인데 몸의 산소나 혈액의 소비량은 20%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다른 포유류 같은 정도는 경우에는 한 8% 정도 사용하는데 사람은 특별히 뇌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에너지는 심장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3배 정도 된다고 해서 저희 몸에 있는 기관 중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짧게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 뇌에 대해서 처음으로 연구를 하고 뇌는 이런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되어 있다. 이 뉴런을 발견한 사람 또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이 하나의 뉴런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나뭇가지 모양이 보이시나요? 이 나뭇가지 모양의 가지를 가지돌기라고 하고요. 여기에 핵이 있고 핵 뒤에 이렇게 줄기로 된 축삭이라고 하는 줄기가 있고
여기 끝에 나무 돌기처럼 생겼는데 여기는 축삭 종말이라고 하는 끝부분이 있어요. 이 가지 돌기에서 다른 세포가 주는 신호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세포 핵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축삭을 거쳐서 축삭 종말에서 또 다른 세포에게 신경을 전달해주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포 끝에, 이 축삭 종말 끝에 다른 세포의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 가지돌기랑 축삭 종말은 서로 이렇게 저희가 전선 있듯이 이렇게 완전히 겹쳐져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그림처럼 살짝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떨어져 있냐 하면은 한 20에서 30 나노미터라고 하는데, 이 나노미터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요. 미터의 10억분의 1이라고 합니다. 미터의 10억분의 1을 가늠할 수 있으신가요? 저희 눈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현미경을 봐야지 볼 수 있는 거리고요. 그 속도를 최대 초속 120m, 시속 430km 정도의 속도로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이에서 전달을 하는 게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드레날린, 도파민,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약간 흥분제라고 보이는 그런 것들을 자극을 줘서 다른 세포에게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이러한 활동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뇌신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뇌신경, 뉴런의 수는 약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그리고 그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이어져 있는 시냅스의 수가 적게는 1000개에서 많게는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뇌에서 연결하고 있는 시냅스는 약 1000조 개 정도가 연결돼서 이렇게 시냅스가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세포가 약 1000억 개 있다고 했는데 1000억 개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희 지구가 있는 우리 은하의 별의 개수가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하죠. 저희 뇌에는 우리 은하가 들어있습니다. 그 우리 은하의 별들이 들어서 그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뇌입니다. 여담으로 이제 그렇다고 신경세포가 많다고 사람이 똑똑한 건 아니에요. 신경세포가 많다고 똑똑한 게 아니고, 이 하나의 신경세포가 얼마나 많은 세포와 연결돼 있냐, 그 연결돼 있는 시냅스가 많을수록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새로운 정보를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이제 뇌에서 시냅스에 새로운 세포를 연결하고 있을 거거든요. 조금씩 똑똑해져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렇게 좀 그래도 좀 간단한 것 같은데, 이 신경세포라는 게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지금 모양에 따른 구분을 가져왔는데 뭐 기능에 따른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좀 구분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홑극, 두극, 묵극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친구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과학자들이 이미 다 밝혀냈어요. 이제 뭐를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몸에 있으니까 친구죠. 이 친구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감각의 신경을 맡고 있고요. 이 친구는 특수감각, 후각이나 시각, 미각 등의 특수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이고, 이 친구는 저희 몸에 가장 많은 일반적인 세포로 운동신경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세포인데, 이 친구는 이제 무극세포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는 아직도 저희 몸에 있긴 한데 뭔 일을 하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러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이 아직도 다 모르는 게 저희 인체입니다. 사실 뇌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게 아니고, 제가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에 뇌가 들어갔었거든요. 뇌를 공부하다가 뇌가 터져버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뇌를 다 나눠놨어요.
52가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이 부분은 무엇을 담당하고 이 부분은 뭐를 담당하고 이 부분은 뭐를 담당하는지 다 나눠놔가지고 이거를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좀 기초적인, 그냥 얘는 이걸 담당하고 얘는 이걸 담당하고 하는 기초적 생리 특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밝혀냈어요.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제 인간의 지능이나 언어 능력, 감성 등 실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애들이 들어가서 저장이 되고 다시 출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흡수를 해서 새로운 법칙을 찾아내고 창조를 하잖아요. 그러한 뇌의 힘은 아직 인간이 기본 원리도 확인하지 못한 신의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에세이에 탑재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르너 기트라고 하는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분이 연구를 하면서 뇌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현존하는 가장 복잡한 정보 처리 장치이다. 인간이 하루 동안 처리하는 모든 정보를 합치면 10의 24승의 비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에 저장된 내용이 10의 18승의 비트래요. 그러니까 100만 배 정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뇌에 넣어도 그 저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람의 뇌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어떻게 되게 신비롭고 경이롭잖아요. 이런 신비로운 인간을 보면서 어떻게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가 봐도,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진화론을 이렇게 믿고 있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너무 신비롭고 너무 경이로우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학적으로 좀 증명해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해서 창조에 대한 반대, 부정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주 수요일 소그룹 때 교제했던 내용에도 믿음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위대한 비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딱 여기까지고요. 제가 딱 15분 분량이라서 더 이상 하기는 어렵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뭐 눈이나 귀, 미각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엄청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과연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될까 생각하는 것도 좀 걸렸어서, 혹시 끝나고 이제 많은 피드백을 주신다면은 제가 다음에 계속 이거를 진행해 나갈지 아니면은 전처럼 제 간증을 할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